강호혈영장 호시인 제1화 멸문지화미의 만지호. 안녕하세요. 소설을 좋아하는 레터입니다. 다음 작품 1화 선공개합니다. 이번도 60화 작품입니다. 이번엔 앞 작품에서 댓글로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애청자님의 조언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조금 더 전통무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기탄 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른 시청자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1영상 1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시간이 정말 많이 없거든요. 유유 인기 없는 작품은 시청자님들께도 그렇고 저에게도 독이 되니 재미있으셨다면 망설이시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자좌에는 평온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운천아, 검법 수련은 어떠하냐? 강운천에 붙인 강우전이 마당에서 검을 닦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18살의 강운천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가정검법자 전젠파의 기초식인 청풍식 칭펑시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겠어요. 조급해하지 마라. 강무진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강가의 가정검법자 전젠파은 500년 전통의 정파무학이다.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강운천이 다시 자세를 취했다. 청풍검법 칭펑젠파 제1식 디이슬 청풍설의 칭펑슈라이. 검 끝에서 잔잔한 바람 같은 기운이 일어났다. 하지만 곧 흐트러지며 사라졌다.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내력 운용이 아직 서툴구나. 기초부터 다시 해보자. 그때였다. 갑자기 강가장을 둘러싼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아버지. 강운천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이상해요. 강무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오랜 강호 경험이 위험을 알려주고 있었다. 운천아, 어머니와 누이를 모시고 뒷산으로 피하거라.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질문하지 말고 빨리. 파트 2. 바로 그 순간 담장을 넘어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났다. 모두 12명.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검은 옷의 소매에 새겨진 붉은 비늘 문양. 혈음교시의 인지어. 강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역시 너희들이었구나. 강무진.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혈서시의 쇼를 내놓으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그런 것은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느냐? 거짓말.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올렸다. 혈살장법시의 사장파, 혈해도천시의 하이타오티안. 붉은 장력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혈음교의 대표적인 마공이었다. 강무진이 즉시 검을 뽑았다. 가전검법자 전젠파, 청풍파랑식 칭펑포랑슬. 청명한 검기가 붉은 장력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혈음교주의 무공에 비해 위력이 부족했다. 강무진이 뒤로 밀려나며 입가에 피를 흘렸다. 아버지. 강운천이 달려들려 했지만 강무진이 막았다. 가라, 어서. 파트 3.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른 자객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자객들이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독사검법 도셔지엔파, 사행천리셔신 첸리. 아명도수라인 다오슈, 귀매참구의 메이짠. 혈조공시의 좌공, 오독사신 무도스신. 갖가지 마공들이 강가장을 휩쓸었다. 강무진이 필사적으로 검법을 펼쳤다. 가전검법자 전젠파, 오이어이, 청풍만천하 칭펑만 텐샤. 몸을 중심으로 청명한 검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가전검법의 최고 절기였다. 몇 명의 자객이 검기에 밀려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쓸데없는 발버둥을. 우두머리가 분노했다. 혈살장법시의 사장파 종극식종지슬, 혈염산하시의 란상허. 하늘을 덮을 만큼 거대한 붉은 장력이 내려왔다. 이것은 강무진이 절망했다. 이 정도 위력이면 교주급 고수의 무공이었다. 운천아. 강무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다. 가전검법자 전젠파 호신식 후선슬,
청풍호체 칭펑 호티. 자신의 모든 내력을 쏟아 강운천 주변에 보호막을 만들었다. 파츠 4. 아버지. 강운천이 절규했다. 거대한 붉은 장력이 강무진을 덮쳤다. 그아악. 강무진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아버지, 아버지. 강운천이 달려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다. 다음은 내 차례다. 우두머리가 강운천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혈살장법시의 사장파, 혈온 생명시의 혼수어밍. 붉은 마력이 강운천의 목을 향해 날아왔다. 그 순간 강운천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부친이 만들어준 보호막이 갑자기 밝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 자객들이 당황했다. 보호막에서 나오는 청명한 기운이 혈살장법을 완전히 상쇄시켰다. 이런 일이. 우두머리도 놀랐다. 분명히 인류 고수도 아닌데. 그때 강무진이 마지막 힘으로 무언가를 강운천에게 건네주었다. 운천아, 이것을 받아라. 낡은 책 한 권과 혈서씨의 쇼라고 적힌 종이었다. 이것을 절대 혈음교에게 넘겨주지 마라. 아버지. 그리고 구음진경조 인전징을 찾아라. 그것만이 무림을 구할. 강무진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파르투고. 혈서씨의 쇼. 우두머리가 눈을 번뜩였다. 역시 있었구나. 그것을 내놓아라. 자객들이 다시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운천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버지를 죽인 놈들. 갑자기 강운천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가전검법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무공이었다. 이것은 심화벽법 싱허비파. 우두머리가 경악했다. 강운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특별한 체질이 각성되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절정에 달한 순간 음양의 기운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순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화벽법 싱허비파, 초각성 초주의싱. 강운천의 좌수에서는 차가운 음기가, 우수에서는 뜨거운 양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이런 황당한.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객이 이 기운에 휩쓸렸다. 그아악. 음양에 상반된 기운이 동시에 몸을 관통하자 내장이 뒤틀렸다. 모두 뒤로. 우두머리가 경고했다. 이놈은 보통이 아니다. 파트 6. 하지만 강운천의 각성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아직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동된 것이라 금세 기력이 떨어졌다. 헉헉. 강운천이 무릎을 꿇었다. 지금이다. 자객들이 다시 몰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화염이 떨어졌다. 구양신공조 양선공, 대일신화다를 선호.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자객들을 가로막았다. 누구냐? 감히 내 제자를 건드린단 말이냐? 노인의 몸에서 태양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은 정파 최고의 양공인 구양신공이었다. 구양신공조 양선공? 우두머리가 당황했다. 설마 구양신공의 전승자가. 혈음교시의 인자오 놈들. 노인이 분노했다. 오늘 여기서 모두 처단해주겠다. 구양신공조 양선공, 절기죄지, 열일분 천리를 펀티안. 하늘을 태울 듯한 거대한 화염이 자객들을 덮쳤다. 도망쳐. 자객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혈음교의 혈살장법도 구양신공의 순수한 양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파트 7. 자객들이 모두 사라진 후 백발 노인이 강운천에게 다가왔다. 괜찮느냐? 당신은? 나는 무명자 우민즈라고 한다.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내 아버지와는 오랜 벗이었다. 아버지의 친구시라고요? 그렇다. 그리고 무명자가 강운천을 자세히 살펴봤다. 내 몸에서 나온 그 기운 심화벽법싱 허비파이 틀림없다. 심화벽법이라고요? 구음진경조 인전진과 구양신공조 양선공을 합친 전설의 무공이다. 무명자의 눈이 빛났다. 내가 바로 전설 속의 심화벽 체질 싱허 비티즈인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무명자가 강운천을 일으켜 세웠다. 지금은 여기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혈음교 놈들이 다시 올지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를, 장례는 내가 치러주겠다. 내 부친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느냐? 강운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음 진경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Part 8. 무명자가 강가장의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왜 불을 지르시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야 한다. 혈음교가 다시 와서 뒤져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말이다. 하지만 내 가족들의 시신은 별도로 안장하겠다. 무명자가 강운천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 너는 강호에서 살아야 한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림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무림을 구한다고요? 구음 진경의 완전한 복원, 그것이 혼란에 빠진 무림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강운천이 부친이 준 책과 혈서를 꼭 움켜쥐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겠어요. 좋다. 그럼 먼저 기초부터 가르쳐 주겠다. 무명자가 강운천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봤다. 역시 음양의 기운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어하지 못하고 있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구양신공조 양선공의 기초부터 익혀라. 그 다음에 구음 진경의 단편들을 찾아가며 심화벽법싱허 비파를 완성하는 것이다. 단편들이라고요? 구음 진경은 9개의 단편으로 나뉘어 각지에 숨겨져 있다. 그것들을 모두 찾아야만 완전한 구음 진경을 복원할 수 있다. Part 9. 이틀 후 강가장의 폐허를 뒤로하고 스승과 제자는 길을 떠났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소림사 사울린스다. 무명자가 대답했다. 구음 진경의 첫 번째 단편이 소림사에 있다고 전해진다. 소림사라니 정말 그런 곳에 가도 될까요? 너는 이제 무림인이다. 강호에서 가지 못할 곳은 없다. 길을 가던 중 무명자가 강운천에게 기초 신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구양신공조 양선공의 기초인 태양신법 타양신파부터 익혀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전에 태양을 그려라. 그리고 그 태양이 온몸을 따뜻하게 데운다고 상상하는 거다. 강운천이 눈을 감고 집중했다. 신기하게도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 이런 느낌이. 잘하고 있다. 내 체질이 특별하다 보니 습득 속도가 빠르구나. 그런데 스승님, 무엇이냐? 혈음교는 정확히 무엇을 노리는 건가요? 무명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천하통일 텐사 통이이다. 무림을 자신들의 소나귀에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구음진경을? 구음진경의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면 혈음교를 막을 수 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Part 10. 며칠을 걸어 큰 도시에 도착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자. 무명자가 여관을 찾았다. 하지만 여관 주인의 표정이 이상했다. 손님들 혹시 무림인이신가요? 왜 그러시오? 요즘 무림인들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 어떤 자들 말이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자들인데 무림인만 골라서 습격한다고 해요. 강운천과 무명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혈음교 추적자들인 것 같군. 벌써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갑자기 여관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무림인이 어디 있느냐? 숨어봤자 소용없다. 정말로 검은 복면의 자들이 나타났다. 역시 무명자가 칼을 뽑았다. 운천아, 뒤에 있어라. 아니요, 저도 싸우겠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도망만 칠 수는 없어요. 강운천도 검을 뽑았다. 가르쳐 주신 태양신법으로 해보겠어요. Part 11. 자객들이 여관으로 침입했다. 찾았다. 저놈들이다. 6명의 자객이 동시에 공격해왔다. 혈도술시의 다오쇼, 혈우비도시의 유페이다오, 독침술도 전쇼, 만침천심완 전传신, 암살권한 사주한 탈원 귀수도 혼괴쇼. 다양한 암살술이 일제히 날아왔다. 무명자가 즉시 대응했다. 구양신공조 양선공, 금종조 진존자오. 몸 주위의 황금빛 방어막이 형성되어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런 공격으로는
구양신공을 뚫을 수 없다. 무명자가 반격에 나섰다. 구양신공조 양선공 열화장리호장. 타오르는 장력이 자객들을 덮쳤다. 크악. 2명의 자객이 불에 타며 쓰러졌다. 하지만 나머지 자객들도 만만치 않았다. 혈살공시의 싸공, 혈만한 무시의 몰라우. 자객 우두머리가 온몸에서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 이놈 제법 실력이 있군. 무명자가 고전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운천이 앞으로 나섰다. 태양신법 타양신파, 초양승천 초양선티안. 아직 미숙하지만 따뜻한 양기가 강운천의 검에 담겼다. 파트 12. 오호. 무명자가 놀랐다. 벌써 양기를 검에 담을 수 있다니. 강운천의 검이 자객 하나와 부딪혔다. 이런 풋내기가. 자객이 비웃으며 반격했다. 혈조공시의 좌공, 사심열 패스 신리에페. 하지만 강운천의 양기 검법이 혈조공을 상쇄시켰다. 뭐야, 이놈의 내공이. 저도 할 수 있어요. 강운천이 용기를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했다. 태양신법 타양신파, 난양용빙과 양룡빙. 따뜻한 기운이 자객의 차가운 혈공을 녹여버렸다. 이럴 수가. 한편 무명자는 우두머리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구양신공조 양선공, 극이지2, 구양조천조 양자오티엔. 9개의 태양이 하늘로 솟구치는 듯한 장법이었다. 혈살공시의 싸공 종극식 종지스, 혈의 무변시의 하의 우변. 우두머리도 최고 절기를 사용했다. 두 무공이 정면 충돌했다. 쾅. 여관 전체가 흔들렸다. 흑. 우두머리가 뒤로 밀려났다. 역시 정파의 구양신공이 사파의 혈살공보다 한 수 위였다. 이번은 이 정도로 하겠다. 우두머리가 연막을 피우며 도망쳤다. 도망쳐. 나머지 자객들도 황급히 도망쳤다. 전투가 끝난 후 무명자가 강운천을 칭찬했다. 잘했다. 첫 실전치고는 훌륭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을 것이다. 무공의 진정한 위력을 말이다. 강운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음진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험난할지 이제 실감이 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복수와 무림의 평화를 위해서 소림사를 향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다.